캠핑은 캠핑장을 이용하든 차박을 하든 타인과 대면할 일 없이 개인 장비를 이용하며 혼자 혹은 가족끼리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캠핑은 큰 유행이 되었고 특히 나 홀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혼자만의 추억을 SNS에 공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 여성들이 혼자 캠핑하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 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 홀로 캠핑의 꿈을 이룬 영국 출신 니콜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평소 혼자만의 여행을 꿈꿔왔지만 가족들의 만류에 그동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여성 혼자 여행이나 캠핑을 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해외에서는 나 홀로 캠핑을 꿈꾸다 사고를 당한 여성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많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친구와 마지막 연락을 했던 스테파니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영국인 그레이스는 연락이 두절된 며칠 뒤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방문하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34세 제시카는 지금까지 54개국을 다녔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출신인 그녀는 안전을 위해 24시간 보안이 유지되는 호텔에 묵고 자신의 위치를 남기기 위해 반드시 우버를 이용하며 보수적인 옷차림을 합니다. 모스크바 출신의 바실리사는 35세가 되던 해 오토바이로 아메리카 대륙 여행을 했습니다. 주변 추천을 받아 볼리비아 북부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곳에서 캠핑했지만 그녀에게 접근한 3명의 남성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부서진 텐트 속에서 겨우 숨겨둔 노트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사례들을 전하며 모험심 강한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고 캠핑하는 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많지만 철저하게 안전 위주로 계획해도 위험에 노출되는 외국의 현실 속에서 한국에서 제대로 힐링을 경험한 니콜은 자신의 캠핑 스토리를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니콜이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험심이 강했어요. 오빠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했고 제 몸보다 큰 가방이라도 누가 도와주는 걸 싫어했죠. 그런 제가 성인이 되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혼자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여행하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 친구들조차 미쳤다는 반응이었죠. 과거 우리 동네에서 여성이 나쁜 일을 겪었던 사건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는 지역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순 없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밤에 나가는 순간 스스로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배우거든요. 밤 외출에도 책임이 따르는데 여자 혼자 여행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캠핑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 여성들의 캠핑 유튜브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설마 연출이겠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들은 자신의 일상을 찍는 평범한 유튜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싶었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구글맵만 있으면 처음 방문한 한국이라도 운전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였어요. 특히 차박은 텐트를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저는 차박용 차량과 캠핑 장비까지 렌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제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진역 한강에서 배달 음식으로 치맥을 하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혼자 웃으면서 치맥을 하는데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옆자리에는 저처럼 혼자 온 외국인 여성 여행객들이 있었는데 2명은 아예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캠핑용품과 차를 렌트해 주시는 분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캠핑용품 사용법을 꼼꼼히 알려주셨죠. 제가 차를 몰고 간 곳은 강원도의 한 캠핑장이었어요.
한국에 혼자 여행을 왔고 캠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고 도움을 주었거든요. 다음날 일어나서는 숲속 이곳저곳을 탐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늑한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잠시 고민하는 사이 빗소리를 뚫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지냈지만 한국이라고 위험한 사람이 없을 리는 없잖아요. 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오는 남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은 깜짝 놀라며 미안해요. 놀라게 하려던 게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라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저 지나가던 등산객들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캠핑장에서 만난 커플, 길을 알려주신 할아버지, 그리고 방금 마주친 등산객 아저씨들까지 한국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친절함 덕분에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